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싶어 하셔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몰라서 못하는 광고주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제로는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제품 리뷰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제품 협찬 뭐 인플루언서 홍보를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바이럴 광고 종류부터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종류로 보면은 일단 언론 기사나 네. 아니면 카페, 네. 네이버 카페. 거, 네. 네. 그리고 체험단, 뭐 네. 블로그 같은 거가 있고요. 그리고 기자단 또 블로그. 비슷하죠. 네. 그리고 지식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뭐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광고들은 보통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언론 기사, 언론 홍보, 그러니까 언론 보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커뮤니티. 네,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네이버 지식인 정도. 그리고 이제 논외로는 이제 인플루언서 협찬인데,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나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이제 지식인 정도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뭐 실제로 자체적으로 브랜드 내에서 언론 보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막 제품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이제 잘들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저희가 따져보면 이제 공식 대행사니까 네.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은 웬만하면 브랜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저희한테 이제 뭐 광고 이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한번 거치는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간혹 이제 광고주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원고를 써드리죠. 네. 그러니까 원고를 수정하거나 그 내용에 맞게 잘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사실 그냥 뭐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거의 서비스 형식으로 진행을 하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언론사 선정하고, 그리고 저기 그 원고 정도만 해주시면 사실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들 하세요. 맘카페, 그리고 이제 뭐 특수 커뮤니티. 근데 지금 여기 커뮤니티에 넣은 거는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큰 뭐가 있죠? 뽐뿌, 네. 그리고 뭐 FM 코리아, 막 다모왕,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색에 맞는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 커뮤니티는 그거에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타겟이 돼서 그 커뮤니티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효과가 많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트래픽이 잘 몰린다면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진행 방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핫딜로 가는지, 아니면은 뭐 핫딜 전에 우리가 뭐 알림받기라든지 사전 알림을 통해서 이 모집을 하는데, 이거에다가 뭐 알림받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좀 사은품을 드린다든지, 네,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각 커뮤니티마다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시간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광고주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나연 대리님이 이번에도 이런 이 커뮤니티 문의가 와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광고주님께 제가 옆에서 이제 살짝 들었는데,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광고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주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이제 바이럴 대행사한테 이런 내용들을 맡기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비용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저희는 따지고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이 주가 아니고 매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바이럴 마케팅을 어느 정도 도와드리는 선에서 실제로 브랜드 입장에서 조금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요거는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행 방식 등을 좀 설정하고 요것도 원고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바이럴 광고만 오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커뮤니티 광고를 하잖아요.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뭐 ADM 모비용도 다 커뮤니티 쪽에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광고를 정말로 제가 진짜 오늘 광고 좀 잘 된 것 같다 해서 캡처해 놓은 경우가 뭐냐면은 커뮤니티 바이럴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광고가 뜬 거예요. 구글 광고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같이 떠갖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캡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고주한테 보여드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식인은 사실 요즘 많이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챗 GPT나 이제 AI가 좀 생기면서 지식인은 많이 안 하는데 저도 가끔은 봐요. 그냥 검색해서 뭐 볼 때 가끔은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인의 그냥 정보글이나 이제 뭐 프로모션 글보다는 정보나 아니면은 뭐 브랜딩 글 정도로 올려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업로드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뭐 상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희가 따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두 번째니까. 네.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죠? 인스타 협찬이죠. 그쵸. 네, 인스타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이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는 저희가 광고 소재로 쇼폼 소재를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협찬이 들어간 그 이제 뭐 쇼폼 광고를 그러니까 쇼폼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광고로 이제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너무 비싸게 하실 광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협찬을 하는데 광고비도 엄청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한 달 광고비만큼 썼었어요. 이 매체사 광고비만큼 바이럴 광고에서 썼는데 저희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가 광고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두 번의 광고 단가가 저희 월 예산만큼 써버리니까 제가 너무 놀라갖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지금 훨씬 더 이제 비용을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일단 우선은 인스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데 저희가 인스타에 뭐 마케팅 이제 뭐 협찬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인플루언서에게 해야겠죠. 네. 팔로워들이 있는. 네, 그쵸. 근데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할까요? 네.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네. 그 특성에 맞는 인플루언서에게 네. 리스트를 뽑아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 인플루언서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핸드폰 판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파는데 막 이제 음식 관련된 먹방? 먹방이나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을 하면은 네. 조금 안 맞죠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가전기기 쪽에 있는 인플루언서한테 그거에 대해서 제품 상세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협찬을 드려야 되는데 막 먹방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카테고리가 아예 안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제품이랑 우리 목적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카테고리와 맞는 인플루언서 리스트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이거가 안 되고 그냥 대충 뭐 진행을 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면서 이 리스트업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랑 먼저 논의할 게 있어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일까? 왜냐면은 예산에 맞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 인플루언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이 되게 적은데 큰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뭐 사전에 조금 걸러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요 예산을 왜 여쭤보냐면은 인플루언서 이제 선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루언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광고주랑 논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 예산에 맞게 제안을 하는데, 제안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사실 요즘에 계정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저 가끔 조금 궁금한 게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네. 그 중에 이제 연령대가 엄청 낮은 분, 연령대가 높아서 잘 안 하시는 분들 빼면은 주요 연령대가 아마 반도 안 될 거예요, 그죠? 활동하시는 분이 인플루언서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이. 근데 인플루언서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보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씩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냐면은 가계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정이라든지 이제 뭐 작업 계정. 이거는 뭐냐면은 인플루언서 수치가 높아요. 뭐 10만 팔로워, 20만 팔로워인데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반응 뭐 좋아요가 이상하게 찍혀요. 댓글은 없는데 막 좋아요가 막 몇천 개씩 있거나.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좋아요 하거나 외국인이 댓글 다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계정이 좀 영미권이라든지 뭐 외국인도 어필할 수 있는 계정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럼 이제 가계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인 가계정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외국인 좋아요뿐만 아니라 약간 진짜 실제처럼 한국인 같이 해서 만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광고 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정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수치가 높다고 해도, 그러니까 팔로워가 높다고 해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우리가 이제 협찬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제안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뭐 선정을 할 때 그냥 뭐 20만 이상입니다, 10만 이상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이 중에서도 요 인플루언서 지금 수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네. 그래서 제가 광고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했다고 하는데 뭐 20만 인플루언서 했다, 가계정이에요. 안 팔리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품 협찬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인데, 우리가 제품만 그냥 뭐 제공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해주느냐. 근데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좋은 로봇 청소기라고 할까요? 막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협찬을 드릴 때, 그 제안을 할 때 이 제품가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제품 제공으로 진행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가 돼야 되지만은, 근데 뭐 인플루언서가 엄청 높은 인플루언서예요. 막 거의 100만. 그런 분들은 사실 인스타만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닐 거예요. 거의 수준이 그래요. 근데 인스타 계정 하나라고 특정을 해도 제품만 제공했을 때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인플루언서 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금전적으로 이제 광고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광고비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광고주님께 이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걸 인플루언서들이랑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 한 번이 이번 달 광고비만큼 나와요. 정말로 이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바이럴 광고는 사실 그 브랜드사에서 하면 좋지만 못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조금 협의 볼 수 있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협찬 내용에 따른 광고비 설정.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드에 맞게 제품 홍보인데 요거는 협찬 진행을 하면서 가이드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근데 그 가이드가 되게 검수가 빡빡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활용 동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 그 인플루언서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동의서라든지, 그리고 협찬 내용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로드를 해주고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뭐 다른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행사에서 이제 유도하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고 했던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요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인플루언서와 소통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되는데 요 내용 보면 지금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 내용이 사실 진짜 중요해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인스타 리스트업 완료 이래버리니까 광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인스타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맥락은.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진행 사항, 예를 들어서 롱폼으로 할 것인가, 숏폼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롱폼은 막 몇 분짜리, 근데 숏폼은 1분 이내. 그러면 당연히 광고 단가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요 채널은 숏폼 콘텐츠 채널. 여기는 롱폼 채널이면은 롱폼 채널에 숏폼 하면 성과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고, 숏폼 채널에는 숏폼만 해야 되는데 숏폼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가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브랜디드 컨텐츠로 가느냐 아니면은 저기 뭐 이제 제품 PPL로 가느냐. 그러니까 브랜디드 컨텐츠는 우리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막 거의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막 가전 업종 이런 거는 진짜 연구를 하듯이 하고, 예, 비교하면서. 근데 제품 PPL은 이제 그 유튜버의 기존 업로드 게시물에 살짝 몇 분 정도 네, PPL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가끔 제품 PPL을 하면 저 좋아 보이는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유튜버의 그거겠지만은 역량이겠지만 그 역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끌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이제 예산을 설정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더 까다로워요. 제품도 미리 보내야 되고 막 제품 검수 기간부터 시작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맥락은 아까 방금 인스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리스트업과 확실한 협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벌써 말씀만 드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추가로 공동 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공동 구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연 대리님은 좀 보신 적 있어요? 이 내용? 너무 많이 봤죠. 어떤 거예요? 보통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네. 화장품. 네. 화장품 종류를 진짜 아무래도 많이 하고, 네. 아니면 음식, 식품 쪽. 저번에 보시니까 막 은근히 막 좀 정과 이런 거 좋아하셔갖고. 네, 너무 좋아하죠. 그런 것들. 할매 입맛이라서. 할매 입맛이라서. 네. 공동 구매로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쌓아놓고 먹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팀 내에서랑 저번에 예전에 한 콤부차를 진짜 박스를 맛별로 샀어요. 하루 종일 먹는데 진짜 지겨운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요즘 약간 다이어트 식품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쉐이크 같은. 맞아요. 네. 뭐 단백질 쉐이크 네. 할까요?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뭐 닭가슴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가 아는 만큼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공동구매 효과가 진짜 커요. 왜냐면 대량 구매가 되고 브랜딩도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위에 말씀드렸던 저런 일련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해요. 인플루언서하고. 그러니까 공동구매는 제품 협찬이라든지 그냥 광고비는 한번 주고 땡이거든요. 따져보면. 네. 뭐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공동구매는 판매당 수수료라서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남느냐 안 남느냐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떠한 인플루언서한테 하느냐도 우리 브랜딩에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냥 저희 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광고주와의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저런 뭐 인플루언서 선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퀄리티 좋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예를 좀 들까요? 지금 공동구매로 예를 들게 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블로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었죠 블로그?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이게 기자단 체험단으로 나눌 수 있죠. 네. 근데 차이점이 뭐죠? 기자단 체험단. 일단 체험단은 실제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보내주고 그리고 광고비도 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받은 이제 뭐 음식이 됐던 뭐 제품이 됐던 받아서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고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진이랑 원고를 다 제공을 해서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가격 단가가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그 블로그의 계정을 임대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정보를 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올려달라 네. 하는 거고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제품을 협찬을 드려서 그거를 실사용 후기나 뭐 네. 시식을 하든지 해서 올려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자단은 뭐 그러니까 작업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뭐 효율도 당연히 좀 차이가 나겠죠. 효율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체험단은 직접 인플루언서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제 리뷰잖아요.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찬을 드린 거지만 그래서 그거의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봐요. 대신에 체험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품도 보내드려야 되고 요 논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인플루언서 인스타나 유튜브랑 똑같은 맥락으로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것도 저희가 중간에서의 그 광고비를 최대한 줄이고 제품 협찬이라든지 인플루언서의 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봐서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면은 그 남은 광고비로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 광고비 효율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리스트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뭐 저번에 보니까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도 각자마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주요 업종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디지털 가전 쪽이라든지 그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스트가 쭉 있고 이제 나연 대리님은 저쪽에 다른 리스트가 있는데 서로 공유를 안 하죠. 그러니까 빌려는 주는데 그때 공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은 팀이니까 저희가 다 같이 볼 수는 있는 시트에 있지만은 이제 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재산이잖아요. 네.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서 광고주님들이 진짜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를 어느 정도 전달은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냥 막 뿌려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네. 네,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금 상세한 리스트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어서 그러면은 뭐 업종별로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네, 써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육아나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후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네, 그리고 가전 가구처럼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매할 때 이 고민하는 그 시기가 좀 길잖아요. 맞아요. 다 비교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육아나 출산용품처럼 약간 비교를 많이 한다 할까요? 네, 그쵸. 비교가 필요하고 네. 실제로 뭐 후기를 이게 많이 찾아보고 맞아요, 후기가 정말 왜냐면 육아나 이게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진짜 받은 거고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 네. 실제로 써봤는데 어떻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의 그 브랜드의 좀 신뢰성이 좀 필요하죠. 그것도 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안정성. 아이들에게 예, 맞아요. 쓰이는 거다 보니까 안정성, 뭐 후기 같은 거 아까 썼고, 네 그런 뭘- 약간 실제 사용했을 때, 리뷰, 네, 네. 실제 리뷰 정도. 네, 뭐 예를 들어 카시트 같은 네.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뭐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리뷰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네. 들어보면은 잠시만요. 안정성 리뷰. 네. 볼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요즘 또 다이어트 제품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네.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특히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좀 전후 비교 같은 게 좀 어떤 걸 그러니까 하나요? 전후 비교?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뭐 효과가 있었는지 네, 요즘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뱃살을 없애주는 그런 뭐 기기라던가 뭐 네. 크림 막 이런 게 그런 것도 막 많이 나오고.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조금 저도 좀 예민한 주제. 그리고 쉐이크 같은 네, 경우에는 쉐이크나. 진짜 좀 포만감이 있는가 음. 뭐 이런 네, 전후 비교 맞아요. 저도 이제 사진. 좀 다이어트나 운동할 때 필요한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네. 엄청 따져서 사요. 그러니까 한번 사보고 맛이 있고 없고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게 좀 귀찮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네. 그러면 냉동실에 이만큼씩 사놓는데 그 많은 거를 한 번에 사려면은 좀 비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맛도 그렇고 뭐 막 되게 따져요. 막 저염인가. 뭐 이런 거. 음. 물론 이제 넣어놓고 안 먹고 딴 거 먹긴 하지만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육아 출산 같은 경우에는 네. 카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맘카페가 맘카페에서?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카페가 또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어디 지역 맘카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카페 글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 게 네. 그 카페가 흥했다가 확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만짜리 맘카페예요. 예를 들어 서울 어디에 20만짜리 맘카페인데 옛날에 20만인지 지금은 접속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거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리스트를.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맘카페가 또 떠오르는 맘카페로 바꾸든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전 가구처럼 네. 구매 주기는 길지만 또 이제 고가 제품이라서 많이 더 비교하고 찾아보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기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가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진짜로 이러한 성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에 네. 대해서 인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증을 받고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죠. 네. 어디에서 상을 무슨 포럼에서 상을 받았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로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네네. 요즘은 특히 가구가 그냥 진짜 의자, 책상 그런 딱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쁜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감성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테리어나 또 성능 제일 그쵸. 중요하죠. 그럼 성능, 사용기. 그럼 이거야말로 진짜 인플루언서가 정말 그쵸. 많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 필요하지만 네. 이거는 좀 상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막 네. 영상으로 길게 가전제품 어떻고 가구 어떻고 써보니까 어떻고 막 진짜 뭐 이렇게 이 가전제품 써보면서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갖고 보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행 숙박이나 네. 서비스업 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항상 실제 후기 같아 보이는 글을 엄청 많이 쳐다봐요. 왜냐면 그 여행을 갔는데 이제 맛없는 걸 먹으면 너무 속상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숙소가 너무 안 좋고 하면은 사진이랑 다르면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후기? 그래서 사실 제가 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여행을 갈 때 후기를 엄청 찾아보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여행 이미 갔다 온 것 같아요. 후기 찾느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 후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성이 없는 후기라면은 걸러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작업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네. 실제 그래도 다녀오고 인플루언서가 협찬하는 후기라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한 후기라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했으면은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숙소가 좋은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볼 때 엄청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그 보고 참고해서 가요. 맞아요. 네, 그죠? 알고 있음에도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 숙박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진짜 거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이 숙박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 단순 저희가 하는 그 퍼포먼스 매체 광고뿐만이 아니고 바이럴 마케팅이 어느 정도 미디어 믹스가 잘 되어야지 효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예시들도 있지만은 일정적으로 되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모션 일정이라든지 확실히 집중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그냥 브랜딩 성격으로 대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바로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예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못 드리는 내용도 있고 말씀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양쪽에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바이럴 마케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조금 맥락을 잡고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